기출문제 확인학습에 한국판 위스크 네 번째 검사를 해석하는 이 일반적인 순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크는 아동용입니다. 아동용 맥슬러 지능 검사의 네 번째 판의 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출제를 했는데 밑에 있는 박스가 중요합니다. 그 박스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전체 지능검사 분류 및 해석입니다. 현관펜 준비하고요. 전체 지능검사, 지능점수에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능 점수를 분류하고 해석을 했다면 두 번째 해석해야 된 단계는 각각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분석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즉, 언지작처,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 네 가지의 지표 점수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에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하위에 소검사들이 있습니다. 소검사를 우리가 앞에서 암기법을 해봤고 그 소검사의 분산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소검사 간의 간자의 동그라미 분산 분석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검사 내의 분산 분석 및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자에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지능 점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표 점수를 해석하고 지표 점수는 네 가지, 각각의 네 가지 지표 점수를 해석한 다음 아래에 있는 하위 검사, 즉 소검사의 분산 분석과 해석을 하는데 먼저 소검사 간의 분산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검사 내의 분산 분석을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전체 검사 지능지수 보고 및 기술입니다. 개인의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적인 합산 점수인 4개의 합산 점수,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언지작처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의 합의 표준 점수이며 주요 소검사 점수들의 합계를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합산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였습니다. 자, 2단계는 언어 이해 지표, 3단계는 지각 추론 지표, 4단계는 작업 기억 지표, 5단계는 처리 속도 지표, 보고 및 기술을 하게 됩니다. 언지, 작, 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2단계 언어 이해 지표, 보고 및 기술을 보면 언어적 개념 형성, 언어적 추론, 획득된 지식, 언어적 자극에 대한 주의력에 대한 측정치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지표, 보고 및 기술을 보면 지각적, 유동적 추론, 공간 처리, 세부에 대한 주의력, 시각, 운동, 통합에 대한 측정치를 기술하게 됩니다. 4단계는 작업기억 지표, 보고 및 기술입니다. 입력된 정보가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계산과 변환 처리가 일어나며 계산과 변환의 산물 출력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정신적 용량에 대한 측정치가 바로 작업기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 속도 지표, 보고 및 기술을 보면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배열하며 구별하는 능력이나 단기 시각적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시각 운동 협응, 비주얼 모터라고 하죠. 시각 운동 협응에 대한 측정치를 기술하는 게 마지막 처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표에 대한 점수를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지표 간의 수준의 차이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표 간의 수준의 차이 비교, 점수 차이의 절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7단계는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게 되는데 의뢰 사유를 토대로 한 가설을 시작으로 점수 차이와 다른 관련 임상 정보를 평가함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8단계와 9단계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8단계는 소검사 간의 수준의 차이 비교 평가입니다. 어떠한 것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검사 간입니다. 간자의 동그라미, 소검사 간의 분산 분석과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8단계 밑에 추측적인 개별적 가설들을 확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두 개의 소검사 점수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검사 내 점수 패턴 평가는 소검사 내의 분산 분석과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10단계 처리 분석 수행하기라고 했는데요. 소검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인지 능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적 분석 과정이 되는데 3개의 소검사, 토막 짜기, 숫자, 선택에서 추가적인 실시 절차 없이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실시 절차가 없다는 것, 이거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쭉 이제 소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소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토막 짜기나 숫자나 선택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질적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마지막 처리 분석 수행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조그마한 박스가 있었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내용 4가지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쭉 10단계까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은 같습니다. 큰 틀은 뭐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소검사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소검사 내 분산 분석을 본다는 것. 큰 틀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작은 박스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2번째 걸 보면 한국판 아동용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3번째 판에서 4번째 판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성 IQ, 동작성 IQ의 산출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1번 체킹, 2번 전체 IQ 및 언어이해 지표, 지각 추론 지표, 작업 기억 지표, 처리 속도 지표의 4가지 지표 점수로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2번 체킹, 언지 작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처리 점수를 산출합니다. 처리 점수를 산출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10단계 보면 처리 분석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0개의 주요 소검사와 5개의 보충 소검사로 구성한다. 언지작처로 구분됐기 때문에 핵심 소검사 10가지와 보충 소검사 5가지로 구성이 됐겠죠.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스크 3번째의 기본 소검사였던 상식, 산수, 빠진 곳 찾기는 보충 소검사로 수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충 소검사였던 숫자, 동형 찾기는 주요 소검사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동에 대한 지시, 시행규칙, 채점 기준, 검사 도구를 수정해서 발달적 적합성이 증가한 점이 있고요. 단어 추리,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순차 연결, 선택의 5가지 소검사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7번 별표, 5가지 소검사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단어 추리,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순차 연결, 선택 5가지가 소검사인데 이것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두 문자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미로라든지 차례 맞추기, 그 다음에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었다. 자, 미로,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거기에 밑줄 쫙 긋고요. 이것은 삭제가 됐어요. 추가된 게 있고 삭제가 된 게 있고 그러네요. 7번, 8번 두 개 다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하위 검사의 어떤 그 구성들, 도표 정리로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의 4번째 판의 시행 지침인데요. 소검사 시행 순서가 나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소검사 시행 순서를 보면 처음에 제시되는 토막 짜기 소검사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서 끊어요. 동시에 검사에 대해 비언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토막 짜기 소검사, 거기에 동그라미 1 이렇게 쓰세요. 토막 짜기 소검사로 흥미를 불어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각 추론 지표, 언어 이해 지표, 소검사가 번갈아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각 추론하고 지각 추론과 언어 이해가 있잖아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작업 기억 지표라든지 처리 속도 지표, 소검사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주요 소검사 10개 먼저 시행을 합니다. 주요 핵심 소검사 10가지를 먼저 하고 보충 소검사를 나중에 뒤이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체킹.
그 다음에 보충소검사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보충소검사 시행규칙을 보면 필요한 임상정보, 차이 분석, 처리 점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보충소검사를 사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수, 선택, 소검사는 항상 실시할 것은 권하는데 이는 작업기억 지표, 처리 속도 지표의 주요 소검사가 시행 무효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동의 지능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수와 선택이라고 하는 소검사는 실시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검사 대체는 각 지표 점수 내에서 단 한 번씩만 허용이 되고요. 전체 지능지수 산출 시 2개 지표까지만 대체를 허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보충 소검사로 대체하는 거니까 보충 소검사 대체를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검사 대체는 지표 점수 내에서 단 한 번만 허용이 된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 지능지수 산출 시는 2개 지표까지만 허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소검사의 대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규칙입니다. 시작점 규칙 거기 1번 체킹. 자, 특정 연령의 시작점을 확인합니다. 숫자와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검사들은 연령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와 선택을 제외한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숫자와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연령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지침이 있을 건데 그 지침대로 하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문항, 연습문항은 모두 아동들에게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실제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6살용, 6세용 시작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지적장애가 의심되기 때문에 6살용 시작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역순 규칙 들어갑니다. 별표. 특정 시작점에서 제시된 처음 두 문항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로 역순으로 시행하여 연속한 두 문항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때까지 시행합니다. 가로 닫고요. 그래서 역순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작점에서 제시된 처음 두 문항에서 완전한 점수, 완벽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역순으로 시행을 해라. 반대로. 그래서 연속한 두 문항에서 완벽한 점수 받을 때까지 시행을 하는 것이 역순규칙입니다. 중지규칙입니다. 각 소검사마다 제시된 특정 수의 연속된 문항에서 0점을 받았을 때 밑줄 쫙 그어요. 자, 0점을 받았을 때 시행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특정 수의 연속적 문항, 그러니까 계속해서 0점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간 측정입니다. 별표, 시간 측정, 토막 짜기, 기호 쓰기, 동영 찾기, 빠진 곳 찾기, 선택, 산수, 는 끊어요. 이건 초시계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문자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초시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검사들 6가지가 되겠네요. 토막 짜기, 토, 동그라미, 기호 쓰기, 기, 동그라미, 동영 찾기, 동, 빠진 곳 찾기, 빠, 그 다음에 선택, 선, 산수의 산,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은 시간 측정을 정확히 하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판 위스크 네 번째 판의 행렬추리 위상입니다. 행렬추리 위상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렬추리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앞에 그 도표가 크게 하나 있었죠. 하위검사 구성에서 행렬추리가 있었습니다. 행렬추리를 보면 아동은 불완전한 행렬을 보고 5개의 반응 선택지에서 제시된 행렬에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행렬추리, 행렬추론이 되겠습니다. 1번, 아동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가, 답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계획하는가, 또는 아동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계획의 수준을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위검사를 받는 아이의 안구 운동을 통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적 또는 무작위식으로 접근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모른다라고 하며 쉽게 포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에 관한 좌절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위검사 실시 중의 자발적 수정은 주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동에게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 추리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본다. 불완전한 행렬을 보고 5개의 반응 선택지에서 행렬이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를 할 때 유의할 점들이 4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변경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 시행 지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렬 추리의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교재 위주로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아동용입니다. 아동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4번째 판 웨이스 폴스가 됩니다.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이 내용도 출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아동용보다 성인용이 조금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번째 판은 그 1번부터 중요해요. 연령이 있죠. 연령. 사용하는 연령 16세 0개월부터 16세부터서 69세 11개월까지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숫자로 외우시면 좀 도움이 돼요. 어떻게 외우냐? 16, 그 다음에 6911, 16, 6911 이런 식으로 16세에서 69세 11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죠.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 능력을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상도구가 되겠습니다. 16세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번 웨이스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의 가장 최신판으로 4번째 판이 최신판인데 소검사들과 합성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합성 점수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점수와 끊어요. 특정 인지 영역에서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지표에서 마지막 지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인지 영역의 지적 기능 이것도 마찬가지 언지작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앞에 있는 아동용과 똑같습니다. 4가지 지표는. 자, 그 다음에 4번째 웨이스 3번째 판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던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4가지 요인 구조가 4번째 판에서는 똑같이 4가지 요인 구조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한 이전 판에 있던 소검사들 중 차례 맞추기와 모양 맞추기 소검사가 없어지고요. 끊어요. 행렬 추론, 동형 찾기, 퍼즐, 순서와 무게 비교, 지우기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소검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5번째 체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추기가 사라졌다. 우리가 맞추기 하면 모양 맞추기, 차례 맞추기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인용에서는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맞추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유동성 지능 또는 유동적 지능, 작업 기억, 처리 속도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고요. 지능지수를 연령 범주별 환산 점수로부터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연령 기준의 환산 점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지능지수, 우리가 이제 웩슬러 지능지수는 편차 지능지수라고 배우셨는데 이러한 지능지수를 연령별로 환산점수, 연령별로, 연령 범주별로 환산점수로부터 유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규준 집단에 의한 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규준 집단에서 연령 범주별로 환산점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상대적인 비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산출하는 지능지수의 범위를 IQ 40에서 160으로 확장하여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매우 제한된 사람들의 지능지수 산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IQ 40부터 시작해서 IQ 160까지 지능지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시범 문항과 연습 문항을 도입하고요. 시각적 자극의 크기를 확대하며 언어적 지시를 단순화하고 시간 보너스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수행 과정에서 운동 요구를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실시를 간편하고 실시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특히 나이 든 집단의 과제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69세 11개월까지 쓰기 때문에 이 연령이 많이 있는 분들의 과제 수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런 것들이 바로 4번째 판의 성인용 4번째 판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체킹하시고요. 웨이스 4번째 판의 평균은 100점입니다. 표준 편차는 15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편차 지능지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100, 표준 편차 15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68%, 95%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해서 이 지능을 알려주고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실력 따지기는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네 번째 판에 내용에서 주요 변경 사항이 나와 있네요. 주요 변경 사항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 언어성 IQ와 동작성 IQ 산출 방식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IQ와 네 가지 합성 점수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 그 네 가지 합성 점수가 바로 언지작처가 됩니다. 자, 웨이스 세 번째 네 가지 지표를 유지했고요. 지각적 조직화 지표를 지각적 추리 지표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부가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능력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GAI. 그래서 일반적인 능력 지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지작처 일반적인 지각 능력, 이런 일반적인 능력 지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밑에 도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점수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소검사 추가 페이지가 있습니다. 총 15가지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용과 똑같습니다. 핵심 소검사가 10가지고요. 보충 소검사가 5가지가 되겠습니다. 퍼즐, 무게비교, 지우기 등 3개의 소검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